안녕하세요. 토익 990 만점 강사 박진영입니다. YBM 토익 모의토익 핵심 문제풀이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파트 6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파트 6는 먼저 총 1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법 어휘에다가 독해가 들어갑니다. 제가 파트 5 강좌에서는요, 저희가 해석을 최소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파트 6와 7은 독해가 베이스가 돼야지 풀 수 있거든요. 다 일일이 해석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뭐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하는 건 아니고요. 빠르게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적인 제한 시간은 8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세트당 4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총 4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당 2분 안에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함께 풀이를 할 문제는요. 첫 번째 세트와 세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풀이하기 전에 파트 6 전략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5처럼 빈칸 앞뒤만 보고 이렇게 풀 수는 없어요. 전체 문장 보면서 해석이 돼야 되고요. 또한 파트 7이랑 좀 비슷한 점이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정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장이 많기 때문에 빈칸 앞뒤 여기만 보지 말고 다른 문장들이 힌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먼저 나오고 힌트가 좀 뒤에 가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뒤에까지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출 접속부사라고 해서 파트 6에 나오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해석으로 잇는 접속부사, 그 빈출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따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트 가져왔습니다. 131번부터 134번 세트 되겠는데요. 메모가 되겠습니다. 메모는 회람이란 뜻이라서 약간 전체 쪽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낸 사람을 보니까 매니지먼트, 경영진이 보냈고요. 그다음 받는 사람은 선택된 컨퍼런스, 토익의 컨퍼런스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회담이란 뜻인데 그 회사가 회담에 참여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회담에서 부스 차려놓고 뭔가 일할 직원들을 갖다가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선택된 회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공지를 한 회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쭉 같이 한번 빈칸 4군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1번 볼게요. 자, 131번은 좀 읽어보시면 일단은 요번에 우리 회사에서 다음 주에 컨퍼런스를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부스에서 일하기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1번에 주어 자리에 명사를 쓰시고 그다음 have been secured, 뭔가 확보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A, B, C, D 대입을 해봤을 때 뭐 일정이 지금 뭐 확보가 됐다 아니면 뭔가 예약이 확보가 됐다. 다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선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정답을 뒤를 좀 더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선 문제 후 힌트 같은 느낌인데요. 뒤를 보니까 for each of you 전 명구는 묶이고 여기서 가장 정답의 힌트가 됐던 단어는 at a hotel,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사전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회담이 열리면 주로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박 며칠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담에서 뭐 강연도 듣고 부스 차려서 뭔가 일도 하고 이렇게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기도 하지만 밤에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잠을 컨퍼런스 센터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원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몇 박 며칠의 그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직원들이 묵을 호텔에 뭐가 확보가 됐다라고 쓴 거였습니다. 그럼 A, B, C, D 중에 호텔과 관련이 있는 단어를 찾아볼게요. 1, 2, 3 정답은 바로 reservatio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이 예약이 확보됐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호텔이 예약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호텔 예약은 그 장소를 예약하는 거잖아요. 장소를 예약을 할 때는 저희가 reserv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포인먼트도 사실 우리나라 말로 예약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소를 예약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만나는 거, 그런 거를 시간 예약을 할 때 쓰는 게 어포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텔이랑 나올 때는 어포인먼트 말고 reservation으로 가셔야 돼요. 어포인먼트는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받느라고 이거 만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단순히 일정도 아니고 증명서도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호텔 예약은 다 완료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호텔도 항상 센터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 근처에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풀었고 선 문제 후 힌트, 뒤에 힌트가 있다. 이 팁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동사 문제가 나왔는데 파트 5 때처럼 그냥 수태식 이렇게 풀면 안 되긴 해요. 파트 6에서 나오는 동사는 다른 문장들도 있잖아요. 한 문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들에 있는 시제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회담이 언제 열리는 거였죠? 미래였었잖아요.
다음 주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will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도 보니까 will 나와서 오늘은 딱 봐도 미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제가 먼저 잡힙니다. 그래서 미래 느낌으로 좀 가시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 중에 정답을 써야 되는데 이때는 미래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문법 규칙을 이용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정답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테일치를 좀 이용을 한 건데요. 저희가 테일치는 또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 있을 유무를 간 거예요. 목적 있을 유면 그 뭐를 한다. 능동적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뒤에 목적 없을 무야. 그러면 그냥 주어가 된다. 목적 없이. 그래서 수동태다라고 해서 유능무수 이 사자성어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유능무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유능인지 무수인지 볼 건데 빈칸 뒤를 봤더니 뒤에가 130원 뒤에 보니까 ahead of time 이거는 그냥 뭐뭐 전에라는 전명구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투부정사 쫙 나와서 뒤에는 목적어 없이 수식어고 가지, 나뭇가지들도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없다라고 해서 무수로 갈 거고 그럼 수동태의 짝은 BPP 되다를 꼭 쓰셔야 됩니다. BPP. 그래서 보기 중에 BPP가 들어간 정답은 A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해석도 해보면 지금 access, 그다음에 conference hall로 뭔가 출입하고 접근하는 것이 승인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행사 시간 전에란 말로 승인이 되다가 더 낫잖아요. 승인을 하다보다는. 그래서 정답은 A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제가 사실 미래라서 위를 쓴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과거는 너무 아니었고요. 근데 사실 비ing도 약간 정확한 미래할 때 쓸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수일치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132번 앞으로 가서 주어를 찾아보면 access 이거는 복수 형태가 아니라 원래 스펠링 access s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수 느낌으로 가셔가지고 it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저희가 동사 누구 쓰기로 했었죠? It is, it has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되는데 it are는 아니죠. it are이 아니라 쓰려면 it is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아예 수일치에서도 오답으로 판별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3번은 이제 단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장을 고르셔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문장 중에 제일 괜찮은 걸 찾을 건데 저 멀리 보지 마시고 앞과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나왔던 우리가 정답으로 찾았던 것처럼 그 출입이 그 행사 시간 전에 승인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 회담장으로 이제 직원들이 출입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장이 뭐라고 쓰여진 다음에 뒷문장도 봤는데 여전히 출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표현 be given은 좀 알아놓으세요. 저희가 give가 주다고 그럼 give의 수동태가 주어지다도 물론 있긴 한데 주어지다 말고 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사람이 주어 자리에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사물이 나오면 사람이 사물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당신들은 받게 될 겁니다. 통행권을까지 나온 거니까 계속 여러분들 출입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가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통행권을 받으려면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 이메일이 아니죠. 메모. 회람에 받는 사람이 선택된 그 직원들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to는 너희들한테, 당신들한테 쓰는 거라 지금 당신들이 통행권을 받을 건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133번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어울리는 정답 답변은 바로 C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택된 여기 참가자 여러분들 그때 show your ID card를 보여주세요. 회사 신분증, 사원증을 보여주세요. 헬프데스크에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통행권을 받게 되실 겁니다. 라고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답을 좀 정리해보자면 오늘은 막 당신이 구매한 멤버십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sign이란 표현이 들어가긴 합니다. 이게 보면 요게 들어가지 않고 그 전과 뒤에 나오는데 보면 이 sign이 그냥 서명이 아니라 서명은 signature이 서명이고 sign은 동사로 쓰면 서명하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소유격 다음에 명사로 쓰였잖아요. 명사로 사인 쓰면 그냥 간판, 안내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내판 얘기가 앞쪽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안내판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안내판 얘기 나왔던 여기 사인 들어간 표현은 여기 쓰면 부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로 접속 부사란 뜻입니다. 이게 혼자 오는 나뭇가지, 그러니까 뭔가 수식어구 자리니까 그 부사를 쓸 건데요. 이게 파트 5와 다르게 앞에 문장 있잖아요. 그래서 앞문장이랑 뒤에 문장을 읽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일단 컨퍼런스 홀에 이제 출입이 됐으니까 거기를 꾸며야 되거든요, 부스를. 근데 그 부스를 꾸미게 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부스 자체랑 의자는 주어져요. 그러나 그들은 제공하지 않는데요. 맞춤화된 맞춤형 간판은 따로 제공을 하지 않는데요. 제공을 하지 않아서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간판을 준비를 했다라는 말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 그 원인 때문에 우리 건 우리가 제작을 했다라고 들어가야 돼서 여기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바로 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쓰가 접속 부사 중에 일단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그런 접속 부사긴 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쓰는 단어가 오늘 정답으로 나왔던 therefore도 되고요. thus 되고 accordingly 따라서 그래서란 표현이고 그다음에 그거 대신에 consequently 아니면 as a result for this reason, for that reason 이런 거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표현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39번에서 142번을 할 건데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채용 광고예요. 채용 광고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번을 풀어볼 건데 이 채용 광고가 벌써 힌트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K 주식회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동사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 이 직책 하나를 여기 자리에 사람을 뽑습니다. 이런 말을 쓰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항상 정답으로 되는 단어는 바로 seek입니다. seek이 찾다, 구하다 라는 뜻인데 사실 B를 쓰신 분들도 많겠지만 A를 쓰신 분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mployee가 고용하다는 뜻이라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 채용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고용할 거다. 약간 될 것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둘의 해석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용 전에 채용 공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쓸 때, 구하다 찾을 때 할 때는 무조건 seek을 정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관용적으로 항상 나오는 표현이라서 항상 구인 광고, 채용 광고 할 때는 seek을 정답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왜 employee 안 되냐면 employee는 채용 전에 우리가 누굴 고용한다, 고용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미 채용이 다 끝난 후에 우린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두고 있다, 고용하다라는 뜻이라서 채용 전에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채용 후에 씁니다. 그리고 어떨 때 쓰이냐면 구인 광고 말고 이미 우리 회사가 월급을 주면서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그 직원이 지금 100명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회사는 지금 employees 고용하고 있습니다. 100 employees 약간 이런 식으로 현재 고용된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것을 고용 전에 채용 광고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막 한국말로 또 번역으로 우기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니까 자꾸 그렇게 한국말 고지고대로 번역으로 하지 마시고 영어 표현 자체를 쓰임과 함께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똑똑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제공하다, 코치하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14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번은 사실 문법 문제예요. 이거는 파트 5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에를 굳이 안 봤어도요. 앞에는 주절이 막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이 ing로 묶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ABCD를 슬쩍 봐도 ing랑 묶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while. 빨리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ing랑 묶이는 게 바로 위에서처럼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는 전 동명명구 구조도 있지만 그거 말고 모양은 똑같은데 이거는 현재 분사 구문 구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하냐면 사실 외워서 구분하는 거긴 하거든요. 저희가 접속사 뒤에 ing가 나온 걸 갖다가 접속사절이 축약된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근데 모든 접속사가 ing랑 오는 건 아니고요. 특히 토익에서 정답으로 잘 나오는 현재 분사 구문은 when ing, 뭐를 할 때, while ing, 뭐를 하는 동안에 이 두 표현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소셜미디어 액티비티니까 토익에서 소셜미디어 나오면 SNS 같은 거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지금은 다루면서 다룸과 동시에 이런 일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 뽑힐 사람이 맡을 뭔가 직업들을 그런 일들을 좀 설명을 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만 되고요. 나머지는 ing랑 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조를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141번도 갑시다. 그 다음에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다음에 이런 요건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요건도 막 require 나왔죠. 마지막 판에 뭐라고 했었냐면 쉼표 앞에는 또 접속사절이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 141번이 주어 자리예요. 그다음에 전명 꾸몄고 뒤에서 관계부사 쭉 꾸며줬고 그다음에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딱 봐도 주어 동사 자리니까 주어 명사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 명사 또는 동명사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는 잘 안 쓸 거예요. B는 reside 동사입니다. 거주하다라는. 그래서 안 되고 동사는 will be given이 있으니까. 그럼 명사 중에 쓰셔야 되는데 A, C, D 중에 고민하다가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D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채용 공고에서 요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 이 팁박스 보면서 갑시다. 저희가 채용 광고에서 요건까지 말한 다음에 특히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우선권을 줄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선권을 받게 될 거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사람은 will be given. given은 계속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주어졌다도 있지만 받다라는 뜻이어서 특정 사람이 받을 거다. priority, 우선권을. 약간 우대권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우대를 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권을 받을 거다. 우대 받을 거다를 표현을 해서 제가 예문도 가져왔죠. 그래서 앞에는 사람 명사가 무조건 와야 돼요. 여기도 이전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우대될 겁니다. 우선권을 받을 겁니다. 이런 느낌이고 여기도 지금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후보자들이 우선권을 받을 겁니다. 앞에 사람 자리예요. 그럼 A, B, C, D 보기 중에서 사람을 찾아오셔야겠죠? 오늘은 거주자. 지역 주민 이렇게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비슷비슷한 뭔가 자격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후보자들이 있었다면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 회사의 사무실이 위치되어 있는 그런 시리, 그런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받을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람 아니죠. 거주주택이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쓸 자리입니다. 이 표현을 외워주시고 근데 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받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142번에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출퇴근하기 편한가?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쉼표 자르고 저 앞에 있는 문장도 볼게요. while절이 동안에도 있고 반면에도 있는데 오늘 약간 반면에, RC에서는 반면에가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this is remote work job이래요. remote가 딱 들어가면 원격으로 하는 겁니다. 재택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여기 재택근무를 하는 거라 사실 위치는 중요하잖아. 집에서 맨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택근무이기는 하지만 그런 반면에 그래도 특정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재택근무를 항상 그런 건 아니라 가끔 사무실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사무실에 와야 된다라는 말을 넣으시면 제일 좋은 것 같으니까 정답은 D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this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많이 쓰는 지시 대명사. 이 문장삽입 문제에서 정답이 잘 되긴 합니다. 사실 this 들어가면 정답 확률이 높아지는데 사실 B에도 this가 들어갔고 D번에 this가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B는 해석이 좀 맞지 않고 D번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거는 왜 때문이냐면 occasional, 자주는 아니고 이따금씩 사무실을 방문하는 게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도시 말고 사무실이 있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우선권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정답은 D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B는 이 이유 때문에 라고 했고 이런 few가 들어가면 진짜 극소수, 몇몇, 거의 없다라는 뜻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채용 결정에 대해서 알림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난 지금은 아직 채용 광고를 했는데 결과를 여기다 쓰시면 어떡해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여기다 쓰는 건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이 지역 주민이 지금 우선권 받는 내용을 썼는데 A랑 C도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C는 지나가면서 be subject to 명사라는 표현은 주어는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를 받아야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받아야만 했었다? 받아야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갑자기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오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 7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은 총 54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셔야 됩니다. 총 RC 시간이 75분, 1시간 15분이잖아요. 거의 1시간을 그냥 파트 7에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총 54문제가 나와서 한 문제당 1분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한 문제 안에는 그러니까 지문까지 읽으면서 정답 찾는 시간이 다 포함이 된 거라서 54분 안에, 그러니까 60분 안에 푸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단일 지문 10세트 나오고 뒤에 연계 지문 5세트 나오는데 연계 지문이 좀 읽을 거리가 더 많아서 시간도 여기서 더 빨리 쓰시긴 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읽을 것도 되게 많아집니다. 근데 오늘 일단 수업 시간에는요. 단일 지문 한 세트랑 이중 지문, 삼중 지문 각각 한 세트씩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 풀 때 전략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트 7은 정말 시간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거 진짜 막 넋놓고 읽다가는 원어민들조차도 외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시험장 가서 막 20문제 못 풀고 나와요. 이게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모자른 시험입니다. 토익은. 그래서 굉장히 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항상 방탈출 게임처럼 풀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방탈출 카페에 가보면 제한 시간 있는 거 알죠? 그 제한 시간 안에 있는 머리 없는 머리를 다 써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때 정답도 감이 먹힐 때도 가끔 있지만 거의 정확한 힌트를 찾잖아요. 힌트 찾아서 정답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토익은 그냥 다른 시험처럼 지문 대충 넉넉고 읽다가
같아. 내가 이해했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거를 찾아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명확한 근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푸는 방법은 지문이 있을 때 지문을 다짜고짜 읽으면 읽고 또 질문 가서 또 읽고 또 읽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지문을 읽기 전에 지문 유형 살짝 보시고 그다음에 질문으로 가서 질문 유형을 무조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2개든 아니면 5개든 미리 질문 유형들을 파악하면서 뭐를 물어보는지를 미리 좀 머릿속에 넣으셨어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질문의 키워드도 항상 잘 표시해 주시고 보기까지는 미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딱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문을 쭉 읽으면서 아까 물어봤던 키워드야. 그럼 키워드를 딱 지문에서 마주쳤으면 끝까지 읽지 마시고 거기서 쭉 읽어본 다음에 다시 문제로 가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이지 라고 해서 중간중간 멈춰서 문제를 풀고 가시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이건 제가 백날 말해봤자 함께 풀어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이 체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말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답의 근거는 반드시 지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는 막 형광에서 풀 때는 근거를 같은 색깔 형광펜으로 연결해서 패러프레이징 되는 것을 계속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패러프레이징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로 이제는 막 본문에 있는 근거와 보기에 있는 정답이 같은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약간 단어를 바꿔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옛날 막 10년 전 토익보다 요즘 토익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요. 보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A가 정답이면 B, C, D가 전혀 막 정답 아닌 것처럼 나왔는데 요즘 B, C, D도 다 정답처럼 생겼어요. 약간. 그래서 반쪽이 함정이라고 해서 보기가 완전 생뚱맞은 것도 있지만 그럴싸한 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답이었는데 이쪽 부분까지는 되게 정답이랑 흡사했어. 근데 뒷부분이 약간 틀려서 오답인 거예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반쪽의 함정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익도 계속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오답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막 새 거가 아닌데 새 거라고 하거나 극단적인 표현이죠. 막 모두가 다 열심히 하거나 항상 열심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말 들어가거나 오직 그거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잘 정답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본문엔 딱 한 번 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자주 그렇게 한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한 번 한 일을 빈도 높은 일처럼 쓰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비교급이랑 최상급 들어가도 거의 오답입니다. 그냥 좋다고 한 거를 최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최상급 쓰려면 본문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계 지문은 되게 그 방탈출 게임 진짜 막 추리소설 풀듯이 지문과 지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다 보면 되게 재미도 있고 약간 눈치도 많이 생겨서 재밌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신문기사입니다. 왜냐? 신문기사는 한국말로 나와도 여러분이 잘 못 푸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신문기사 제목 정도는 읽어봐도 좋은데 지금 이거 놀라지 마시고 이거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이게 대문자로 나오면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Flair Finder Incorporate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서비스를 diversify, 다양화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요 동네에서 기사문이 쫙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항상 인터뷰도 좀 있어야 되고요. 문단이 오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질문을 먼저 읽고 근데 원래 풀 때는 다 질문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데 저는 그러긴 힘드니까 다 풀고 나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 읽기 전에 이 질문을 이렇게 봤었어야 돼요. 키워드가 어디에서 이 신문 기사가 나타났을 것 같냐? 이 기사가 어디에서 뭔가 게재가 됐을 것 같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제목이 거의 다 했죠? 오늘 저 회사가 서비스를 다각화할 거다라고 하면서 좀 뭔가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저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이름을 가진 웹사이트인데 어떤 웹사이트인지 궁금해서 저도 읽어봤더니 약간 기술을 찾고 있는 사람과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저 어떤 기술 필요해요?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근데 둘이 인맥이 없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대요. 그리고 그 뭘 발표했냐면 now에다 좀 동그라미 치죠. now가 등장을 하면 그냥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이란 뜻이라서 여태까지 안 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얘기할 때 now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다음에 허락합니다 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허락을 안 했었는데 이제 허락하고요. 촉진시킬 거래요. 왜냐면 오프라인 미팅을까지 나왔던 거예요. 여기가 온라인 웹사이트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뭘 하기로 했었고 오프라인을 못 하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까지도 뭔가 다양화할 거다라고 해서 이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이 회사를 잘 몰랐던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이 회사 그렇구나 하면서 이 회사를 이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거를 관심 있던 사람들도 이 회사 약간 호재다 보니까 여기 주식 사도 되나 하면서 약간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그냥 비즈니스 신문 같은 거에서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실린 거라서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회사의 소식을 담은 거긴 하니까 회사 뉴스레터 D 써서 틀렸을까 봐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뉴스레터는 사실 소식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컴퍼니 뉴스레터이라고 하면 이거의 대상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회사 약간 직원들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내부에 있는 그냥 자잘자잘한 소식 같은 걸 전달하는 게 컴퍼니 뉴스레터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거 나오냐면요. 회사 내부에 있는 행사에 대해서 알리거나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뭐 상 탔어 외부에서. 그러면 이 직원을 축하해 줍시다. 얼마 전에 상 탔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직원 내 아니면 부서 내 성과 같은 거 홍보하거나 약간 이런 거 할 때 주로 쓰는 내용이라 회사 내부 내용이지 막 외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딱 봐도 일반인들한테 홍보하는 느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사업에 관심 있고 그냥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뉴스 보다가 아 이런 회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A를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159번에 strictly의 동의어를 쓸 건데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 영상 바로 전에 파트 5 영상도 촬영해서 같이 업로드가 됐거든요. 파트 5 때 제가 몇 번 말했던 말입니다. 이것도 일일이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strictly의 동의어를 찾을 건데 문법적인 특징을 담고 있어요. 바로 뒤에 누가 나왔죠? through as a website. 전명구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오늘은 strictly를 써서 웹사이트나 아이고 이 앱까지 같이 가야 되네요.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만 엄격하게 뭔가 이런 거래가 수행이 됐다라는 뜻이라서 오직 여기만 예전에는 쓰기로 했던 거예요. 오프라인 안 되고. 그래서 오직 여기만 이란 뜻으로 오늘 정답은 누구죠? A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명구 앞에서 항상 꾸며주는 게 exclusively, solely, only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파트 5에서 정답이 됐었는데 파트 6에서도 또 된 겁니다. 계속 겹치다 보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시죠? 그래서 알고 계시고 오직 이것만이란 표현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through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to, for, with, by 다 꾸며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 thoroughly라고 해서 D번에 철저하게도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만 하면 막 철저하게 웹사이트로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thoroughly는 뭔가 동작을 더 꾸며주는 거라 thoroughly하게 체크 좀 해봐. thoroughly하게 뭐 클린 청소 좀 해봐. 이런 느낌이라 thoroughly하게 그냥 carry out, 시행된다를 강조한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서만 오직 엄격하게 이런 느낌이라서 그럴 때는 이 only가 훨씬 더 괜찮습니다. 지금은 thoroughly가 이렇게 전명구를 꾸며주진 잘 않아서 오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0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은 이 사람 이름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 이름이 이제 파트 7에 이렇게 나오면 항상 무조건 제가 네모를 치라고 하고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사실 파트 7의 기본은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림 찾기 약간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그림 찾기 이런 거 이 사람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그 다음 단락쯤에 나와요. 그리고 아까 신문기사에서는 인터뷰를 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신뢰성이 높아져서 인터뷰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었고 저 말을 누가 했는지 봤더니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옳은 말을 물어봤으니까 그 사람의 직책을 한번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one of the original creators까지 나와서 원래 만들었던 사람이래요. 이 회사를. 그럼 회사를 원래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다 하니까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창립을 했는데 그 창립자 중 하나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보기가 있나 봤더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답은 D를 쓰면 되겠네요. 창립자 중에 하나니까 그는 참여가 됐었다. 그 다음에 founding, 창립을 하는데 이 회사를. 사실은 creator의 동의어가 founder이잖아요. 창립자. 근데 그거를 약간 founding 하는데 참여를 했다. 이렇게 paraphrasing을 한 거니까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창립자 중에 한 명인데 원래 회사 내부에서 앱 프로그래머로 일을 시작했는지 뭐 알 길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팔려고 막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C도 알 길이 없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7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어떤 사이트인지는 알았어. 그죠? 기술이 필요한 사람과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거래하고 막 이러는 데였는데 근데 그 회사의 시스템 중에서 암시되는 바, suggest는 좀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독해에서 suggest가 나오면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라는 뜻이라서 암시된 바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쭉 내려와서 5번째 그 단락이거든요. 거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여전히 요번에 좀 뭔가 바뀌었지만 다각화됐지만 prohibit 금지를 한대요. 근데 payments 돈을 내고 받는 것 내고 받고 주고 받는 것을 근데 그 웹사이트나 앱 같은 플랫폼 외부에서는 돈을 내는 거를 여전히 허락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사이트를 다 이용해 놓고서 둘이서 가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 이 사이트에서는 수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건 맞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여기서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을 여기를 통해서 하고 그때 어느 정도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셨을 거고 그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봤더니 이 회사가 직접 receive 받게 된대요. 그 다음에 매 거래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수수료, 정당한 지분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이 회사가 무슨 비영리 단체나 막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수익을 위해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수익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용자들의 수입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그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 그 사람의 수익으로부터 이 회사에서 수익을 또 일부 챙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의 정답은 C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 쓴 건데 패러프레이징으로 파악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딱딱한 글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쪽의 함정 같은 게 그 다음 단락을 보면 measures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도 외우시면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이게 동사로 measure이 나오면 그때는 측정하다지만 명사로 measure이 나오면 조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회사에서 막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다 그럴 때도 take measures라는 표현을 쓰고 there are measures, 조치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조치들이 현재 in place, 자리에 놓여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조치들이 또 어떤 조치인가 또 밑에 또 security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안 조치? 근데 A를 딱 봤더니 보안 조치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같은 그림 나사리가 차장 하면서 A 이렇게 쓰면 틀린 아쉬운 문제입니다. 요 모양까지는 같았는데 이게 반쪽의 함정. 뒤에가 달라요. 근데 그게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지금 잘 시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B번도 이거 within 숫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12시간 이내에 응답이 갈 것 이런 말 나온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가 이런 말도 나온 적도 없어서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중 지문 가볼게요. 자, 요 표시가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요걸 표시한 겁니다. 첫 번째 지문은 메모, 회람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봤더니 보낸 사람은 매니지먼트 경영진입니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쓴 거고요. 그래서 쭉 보면 회람이 있고 두 번째 지문이 딱 양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 회사에서 약간 notification 공지를 한 건데 요거 한번 보시고 근데 개인 이름이 나오긴 하네요. 지금 영업부서의 브렌다 샌드ер스가 나오고 날짜들도 나오긴 합니다. 이 두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문제 나옵니다. 짜르르 볼게요. 자, 메모에 따르면 첫 번째 지문이죠. What will happen on October 1st? 요걸 잘 보셔야 돼요. 10월 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본문 가서 10월 1일을 찾아보는데 보낸 날짜는 9월 1일?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전역구로 10월 1일부터 딱 한 달 후부터네요. 그럼 10월 1일부터 우리 회사 이름이 요런 회사 이름인데 이 회사는 changing, 바꿀 거래요. 그 다음 method, 방법을. 근데 어떤 방법인가 봤더니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회사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자동차 말고 회사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당연히 발생되는 뭔가 교통 요금이 있을 거예요. 톨비 같은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원래 돈을 납부하는데 그 방법이 이번에 바뀐다라고 10월 1일부터 바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는 거니까 더 좋게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자동화될 거다. 옛날에는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알림을 받은 다음에 내가 막 입금해야 되고 그러는데 바뀌어요. 그냥 알림 받은 다음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 급여에서 막 공제되게끔 바뀌거든요. 자동화적으로. 그래서 바뀐다는 내용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를 쓸 거냐면 정답은 D를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뀐다, change가 나오면 항상 paraphrasing 할 때 new가 나와요. 근데 new는 정답, 오답 다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새 거가 아닌데 새 거라고 하면 오답이지만 오늘 바꿨으니까 당연히 새 건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method 또는 process, 절차 이렇게 바꿨는데 과정. 여기서는 procedure, 이 절차라는 단어로 약간 바뀌었네요. 그리고 새로운 절차가 implement,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익 단어. 근데 왠지 멘트로 끝나서 사람들이 명사로도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명사는 나중에 implementation이고 이건 시행하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절차가 시행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막
뭐 돈 이체한 은행으로 이체한 게 환불될 거다 이런 말 아니고 그다음에 막 토론이 열릴 거다. 그다음에 여기도 자동차 사용까지는 맞은데 새로운 자동차 모델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177번. 그 다음 단락을 보면서 일단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단락을 먼저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질문에서 요걸 보셨어요. The use of company cars. 근데 오늘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회사 자동차를 이용한 다음에 내가 자동차 몰면서 그때 나왔던 약간 관련된 비용, 그거 안 냈을 때 내는 방법이 나와서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더 커요, 여러분들. 뭐 톨비라든지 그런 내용. 근데 그거 전에 그냥 회사 자동차 사용에 대해서 옳은 말을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회사 자동차 사용을 계속 찾을 건데 그때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회사 자동차 사용에 관련된 정책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합시다. 그대로 company vehicle usage 비슷하죠. 또 use만 usage로 바꿨잖아요. 근데 애초에 직원들이 회사의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그때 agreement라고 해서 약간 계약서, 합의서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계약서도 뒤를 보니까 everyone, 여긴 회사 직원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서명을 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회사 자동차를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저 사용할게요 라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요런 자동차 사용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지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계약서를 보고 그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구나를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딱 보시고 정답은 C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직원들의 서명을. 그리고 제가 아까 사인이 명사로 썼을 때는 간판, 안내판이고 signature이 서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 동사로 나오면 서명하다, 그거의 명사형은 signature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도 약간 반쪽의 함정이 질문을 그냥 회사 자동차 사용으로 안 보고 회사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뭐 생긴 그런 통행비는 이제는 약간 자동화된 거 아니야? 온라인 포털에서 내는 거 아니야? 전자로 내는 거잖아. 그래서 D, 온라인 포털 익스펜 이런 거 보고서 온라인 포털 보고서 electronically 전자로 하면 좀 틀리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비용 같은 건 이제 지출할 때 비용을 납부를 할 때 전자로 할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동차 사용이잖아요. 자동차 저 사용하겠습니다. 그 요청을 전자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사용에 대한 거 그 요청을 전자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뭐 그냥 말하는지 뭐 잘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계약을 맺었다까지만 나오지. 계약서를 봐야 된다. 계약서에 서명해야 된다. 라는 사실만 나오지 이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A번에 discretion은 재량이란 뜻이에요. 그 회사 자동차 사용하는 거를 지금은 매니저의 재량을 받아야지만 되나? 근데 그것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paringly는 조금 아껴서 하는 거라 잘 안 해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막 잘 안 해주고 막 깊게 생각해서 해주고 막 함부로 안 해주고 이런 느낌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다 오답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8번에 acknowledge의 동의어를 찾으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acknowledge의 원래 뜻하고도 가깝고요. 뒤에 목적어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근데 their responsibility, 그의 책임을 그들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A, B, C, D 중에 acknowledge, 인정하다랑 동의어는 accept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나머지는 그냥 인사하다, 허락하다, 감사하다랑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acknowledge의 원래 동의어가 accept로 많이 쓰인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귀엽게 연결고리 표시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문을 2개를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을 같이 쓸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정답이 있는 부분만 뽑아온 거거든요.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자, 얼마나 amount가 양이란 뜻 말고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의 금액이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 회사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을 거냐.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 금액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나머지는 이 금액 두 번째 표를 보면서 내주는데 하나 안 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내주는 거 먼저 찾자면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내주는 거는 회사가 내줄 거야. 회사가 책임을 질 거고 직원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지문으로 가서 여기 단락에서 마지막 집에 딱 보면 note that 있는 그 단락 찾아서 보시면 직원들은 liable for,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는 뜻이고, 이 티켓이 막 공연 티켓이 아니라 자동차 딱지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했을 때, 위반할 때 받는 딱지 있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본인이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안 내줄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딱지가 보니까 speeding, 너무 과속해서 이젠 딱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parking violation, 그래서 주차를 위반해서 딱지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커버 안 해준다. 직원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딱지 금액을 찾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있는
거기 표에 가서 딱지를 탁 쳐서 봤더니 여기 parking violation 같은 그림 찾기 연결을 하신 다음에 맞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지금은 딱 $50니까 $50는 회사에서 놔주지 않을 거다.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간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다 회사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 reimbursable, 환급이 가능한.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일단은 이건 우리가 내줄게 하면서 이게 그거를 뭔가 환급해주는 느낌인데 그런 금액이 갑작스럽게 정비가 필요할 때. 근데 보니까 여긴 sudden을 emergency로 바꿔서 갑자기 타이어를 교체를 했어야 됐나 봐요. 정비 필요한 거. 이건 회사에서 다 약간 환급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톨비인데 도로나 다리 이런 것도 다 톨비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정부 도로도 그렇고 이번에는 privately owned, 요번에 규칙이 좀 바뀌면서 뭔가 민자가 소유한 그런 도로들도 이런 이름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환급해 준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나머지는 다 회사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이렇게 위반한 것만 커버를 안 해준다는 내용이 나왔던 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180번도 갈게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두 번째 지문에 나왔던 그 샌더스 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을 것 같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받는 사람이고 광고 부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교통비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 표 밑에 한두 줄 있으면 정답 되게 잘 나옵니다. 거길 보니까 제발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Any vehicle service. 이때도 자동차 정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비스 센터에 보낸다고 하면 자동차 정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송장, 거래 청구서를 사진 찍어서 업로드 포탈에 해달래요. 근데 이 사람의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타이어를 지금 정비를 받았잖아요. 그거 사진 찍어서 올렸겠네 포탈에. 그래서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replace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 또 replace A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쪽의 함정. replace까지는 똑같은데 타이어를 고친 거지 mirror, 거울을 고친 건 아니었었습니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하나 더 풀면 이제 좀 더 감이 더 오지 않을까요? 마지막 3중 지문 진행해 보겠습니다. 웹페이지, 노티스, 이메일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지문은 이렇게 필름 페스티벌 잘 나와요. 무슨 영화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이탈릭체로 누워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 날짜 막 이런 게 있네요. 영화 제목, 날짜.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요 공지인데 요 행사에서 보니까 독립영화 감독자가 뭔가 강연을 하는 거에 대한 공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은 받는 사람이 아까 보니까 CFF 그 지금 영화제고 그다음에 알버트 카빌이라는 사람이 일단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요 영화제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영화제가 특히 여기는 좀 임팩트가 있는 게 first time filmmakers and actors. 그래서 이미 노련한 사람이 아니라 첫 작품으로 약간 요번에 선보이게 됐었던 뭐 영화 제작자들이나 actors, 뭔가 배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처음 한 거. 처음 했다는 말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죠? 데뷔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contribute이라는 단어가 돈 같은 것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작품 같은 거 기고하고 뭔가 출품하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잡지에다가 글 쓰는 사람 기고가도 contributor이고 지금 영화제에다 영화 출품한 출품자도 contributo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데뷔 works다. 그래서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장르별로 약간 어레인지가 됐는지 그냥 참가자들한테 상을 주는지 그리고 여기는 보면 annual이라서 해마다 진행된다는 건 알지만 데케이드가 10년인데 10년 전에 이게 뭔가 처음 창립이 됐다?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다음 197번 볼게요. 이거는 for whom intended 라는 질문을 그냥 외워놓으세요. 안 그러면 해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글인가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있는 공지가 누구를 위해서 대상으로 했나 봤더니 이 그냥 영화제잖아요. 영화제에 이런 감독이 와서 강연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클레임도 좋은 말이에요. 막 찬사를 받는 필름메이커인 리 바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올해 CFF에서 연설을 하게 돼서 우린 너무 기쁘다라는 말을 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참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대상이겠죠. 지금 페스티벌 고어스, 여기 페스티벌에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연설도 한번 들어보세요. 입장료는 그 영화 입장료랑 같은 금액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올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제 하나의 또 세부적인 행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D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potential, 잠재적인 오늘 영화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쓴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본문에 등장은 하지만 투자자들을 위해 쓴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인 직원들을 위해 쓴 거 아니고요. 알럼나이는 약간 졸업생인데 이 대학교가 등장은 합니다. 근데 그 졸업생들을 위해 쓴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198번 너와 나의 연결고리 문제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는 세 번째 질문에 이제 미스터 커비 씨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영화 감독자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어떤 영화를 감독을 했을까요?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일단 초반에 내 영화를 프리미어, 이거 초연하다, 약간 시사회하다인데 이번 이벤트에서 처음 선보여서 시사회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화를 뭘까요?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영화 제목들은 첫 번째 지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오랫동안 갖고 왔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에 대한 아이디어냐면 retiree라고 해서 은퇴한 사람에 대한 그 영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걸 더 읽어보시면 그녀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갑자기 다른 삶을 사는 은퇴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그걸 찾아볼게요. 그래서 retiree가 핵심 단어라 첫 번째 질문 가서 retire를 찾으니까 retire를 약간 paraphrasing해서 retired engineer까지 나와서 은퇴를 한 엔지니어가 있는데 전혀 다른 가족과 다른 직업에서 다른 삶을 사는 삶으로 갑자기 깨어난 거야.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겠네. So it's still you.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약간 방탈출 게임 문제 같죠? 그리고 199번 봅시다. 그 다음에 커빌 씨는 그럼 왜 편지를 썼나 봤는데 자기 영화가 초연해서 좋다, 시사회에서 좋다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였냐면요. 리 바카. 이거 아까 두 번째 질문에 강연하는 그 독립 감독자 이름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연설이 솔직하게 너무 하이라이트였다. 나한테 진짜 좋았다. 저 사람의 강연을 가서 참여를 했었던 거네요. 그래서 강연이 진짜 좋았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그 연설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답은 B 빨리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커비스에 대해서 아마도 옳은 말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게 또 연결고리 문제가 됩니다. 3중 지문에서는 두 개의 평균 연결고리 문제가 있어서 먼저 세 번째 지문에서 그 사람의 강연이 너무 좋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나는 그 미스터 바카스를 나의 대학교 때 교수님으로 두고 있었다라고 해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내가 영화 감독자 되는 꿈을 막 키워줬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 사람을 교수님으로 대학교에서 만났었구나. 그럼 이분이 교수님으로 있던 그 대학교 학생이잖아. 이런 걸 찾아서 빨리 두 번째 질문을 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가셔서 이 강연자인 미스터 바카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건데 그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아이리스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마스터 디그리 석사학위를 드라마 쪽에서 따고 그 다음에 가르치게 됐다. 프로페서 이 교수님으로서 거기서까지 나와서 요 대학교 출신이구나를 금방 안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를 쓰면 되냐면 오늘 세 번째 질문 썼던 미스터 커비 씨는 등록이 돼 있었다. 요 대학교에 여기 학생이었다. C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반쪽의 함정이 있긴 하죠. 여기 earn a degree라고 하면 학위인데 학위를 얻은 건 맞지만 어카운팅은 회계입니다. 회계에서 얻은 게 아니라 드라마 쪽에서 얻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답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화에서 내용이 은퇴자가 나왔지 이 사람이 마침내 은퇴를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아까 이 영화제 참여하는 사람 막 데뷔한 사람들인데 벌써 은퇴시키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많이 팁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꼭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기회 된다면 다른 인강이나 현강에서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YB의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